강의가 중간에 끊겼는데 내가 잠깐 전화가 와서 이게 강의가 한 번에 못 찍으면은 일시정지가 안 돼서 중간에 끊겨서 미안해.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해볼게. 전에 거 듣고 그대로 쭉 이어 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쭉 해보면 석출되는 거는 오케이. 아무튼 여기 10도씨 냉장고에 여기도 그대로 물 100g과 질산칼륨 110g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석출되는 이제 질산칼륨의 질량이 필요한 거지. 왜냐? 여기서 이미 최대로 녹아 있었어. 근데 온도가 낮아졌지. 온도가 낮아졌지. 온도가 낮아졌지. 근데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지. 오케이? 줄어드니까 그 우리가 못 녹는 거에 질량이 생긴단 말이지. 못 녹는 거. 못 녹는 걸 뭐라 그랬어? 석출된다고 했지. 못 녹아. 뭐 석출된다는 건 못 녹는 애들이야. 녹지 못한 애들. 오케이? 질량을 구하는 거다. 자,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너네들이 제일 많이 빼먹는 게 단 뒤에를 안 읽는 거야. 단 뒤에서 모든 정보를 다 주거든. 그 단 뒤에서 모든 정보를 주는데 그거를 빼먹고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무조건 단까지 다 읽어야 돼. 알았지? 자, 단 뭐라 그랬냐면 질산 칼륨의 용해도는 10도씨에서 20이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단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10도씨에서 2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출하고 싶은 그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뭐야? 10도씨에 물 100g이 있다면 질산칼륨이 최대로 얼마나 넣을 수 있다? 최대로 20g이 녹을 수 있다라는 뜻이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원래 얼마나 녹을 수 있었어? 110g이 녹아 있었지. 그치? 110g이 녹아 있었는데 10도로 냉각하니까 거기서는 100g에 물 100g은 변하지 않았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20g밖에 없대. 자, 그러면 나머지 90g은 못 녹겠지. 그래서 녹지 못해서 다시 알갱이로 변하는 거야. 원래 물이랑 같이 섞여서 보이지도 않다가 그게 다시 알갱이로 생기는 거야. 그걸 뭐라고 했지? 석출. 자, 용어를 기억해야 돼. 이제는 못 녹는다고 하면 안 되고 석출된다고 해야 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질산칼륨 110g이 물 100g에 녹아 있었는데 이게 10도씨로 냉각이 되면서 여기선 20g밖에 못 녹는데 그러면 나머지 90g 아 나는 못 녹겠어. 그러면 얘네들이 아 나는 다시 석출돼야겠다. 그래서 석출된 게 그럼 질량이 얼마다? 9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이거 이해됐지? 그러니까 한번 쭉 따라가서 보면 1단계에서 처음 온도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구하기. 처음 온도에서. 그러니까 포화 용액이니까 포화 용액이기도 하고 110g이 녹아있었다고 하니까 110g. 2단계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구하기. 자, 냉각한 온도에서 1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 20인데 물 100g이 있지. 100g이 있으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20g이 되는 거겠지. 만약에 여기가 물이 100g이 아니라 뭐 200g이었다. 그러면 여기 10도씨에서는 최대로 얼마나 녹을 수 있다? 40이 녹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그 110g에서 2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데 못 녹는 90g이 남아서 그렇게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용매의 질량이 100g이 아닌 경우. 지금 이거는 용매의 질량이 100g이라서 그냥 용해도 자체가 그 용질의 양이었거든. 100g이라서.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100g이 아닌 경우를 볼게.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엔 용매의 질량이 100g이 아닌 경우. 자, 아닌 경우. 이번 문제도 나랑 같이 문장을 다 해석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서 본 다음에 이걸 반복해서 보고 문제 풀 때도 이걸 생각하면서 한 번씩 보는 거지.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문제 푸는 게 엄청 빨라지거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빨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파고들어야 빨라지는 거야. 너가 빨리 푸는 연습을 한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잘 따라오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따라오면 돼. 오케이? 자, 먼저 80도 물 50g의 조건 하나하나를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질산칼륨이 84g이 녹아있다. 자,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80도지, 온도를 줬어. 물, 뭐였어? 용, 매. 아까보단 조금 빠르게 갈게. 자, 50g의 질산칼륨. 이거는 용질. 여기 용질의 질량을 준 거지. 용질의 질량을 준 거야. 아, 용질이 여기 아니구나. 오케이, 큰일 날 뻔했다. 여기가 용질이 아니라, 네, 표시를 잘못했네. 여기가 용질이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용질의 질량이고, 이거는 물의 질량이지. 오케이.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80도의 물 50g에 질산칼륨 84g이 녹아있다. 이렇게 확인했지. 그 다음에, 자, 이 용액의 온도를 6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은 몇 그램? 자, 똑같이 온도를 60도로 바꾼다는 거지. 이제 80도에서 60도로 바꾼다는 거야. 그때 석출되는 게 몇 그램이냐? 그러니까 못 녹는 애들이 얼마나 생기냐라는 거지. 자, 단의 문제의 정답이 다 있어. 단,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0도에서 110이다. 오케이.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60도에서 110이래. 110.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 물이 50g 있고 질산칼륨이 84g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냉각됐다고 해서 물의 질량과 질산칼륨의 질량이 바뀔까? 안 바뀌지. 자, 냉각했을 때도 역시 물 50g과 질산칼륨 84g은 동일해.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물 50g에 얼마나 녹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겠지. 자, 용해도가 60도에서 110이래. 그러면 이거는 물 100g에, 항상 물 100g 기준이야. 물 100g에 질산칼륨 110g이 녹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물이 얼마나 있어? 물이 100이 아니라 50 있지. 50이면 절반으로 줄어서 질산칼륨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55g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볼게. 60도에서, 그럼 60도에서 50g에 55g이 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84g 있다고. 50g에.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84g을 갖고 있는데 녹을 수 있는 최대치는 55야. 그럼 못 녹는 애들이 나머지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겠지. 그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고? 용어가 뭐였어? 석출된다. 오케이. 석출되는 거. 석출되는 건 그러면 84가 있었는데 55는 녹을 수 있어. 자, 못 녹는 거는 얼마나 된다? 29. 이게 석출되는 양인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이해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한번 보는 거야. 지금은 아까는 물이 50g이어서 84g, 아까는 100g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100g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용해도를 알려줬지. 근데 용해도 자체가 질량이 되지 않고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50g에 맞는 질량 최대치로 바꿔줘야 돼.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질량을 바꿔줘야 된다고. 오케이. 비례식을 써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애들은 녹이게 하고 못 녹는 애들을 석출되게 만드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라 석출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29g인 걸 구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책 보면서 하면 1단계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는 용질의 양 구하기. 50g에 84g 녹아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구하기. 자, 60도에서 질산칼륨 용해도는 110. 그러니까 이 용해도가 110이라는 건
물 100g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110g인데, 근데 이게 100g이 아니잖아, 물이. 50g이면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넣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55g이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84g 갖고 있는데 55g이 넣을 수 있으니까 못 넣는 건 29g이 되겠지. 오케이. 이 문제도 한번 반복하고 밑에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에서 유형에서는 마지막 문제지. 마지막 문제를 보면 오케이. 그러면 포화 용액의 질량이 제시된 경우, 자, 포화 용액의 질량이 제시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에 맞게 그냥 적절히 판단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똑같이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야. 밑에 문제 풀 때는 너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따라서 해보는 거지. 자, 60도에 질산칼륨 포화용액 105g을 20도로 냉각할 때, 자, 석출되는 건데, 자, 끝까지 써볼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질량은, 자, 한번 해석해볼게. 60도 시작이지, 시작 온도. 질산칼륨 포화용액에는 그냥 무조건 별표 쳐넣고 별표 100만 개 쳐넣어. 포화용액이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지. 오케이? 포화용액이 없으면 문제 못 풀어. 오케이? 포화용액이 제일 중요하고, 자, 105g.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은 용매가 몇 g이고 용질이 몇 g이고 그런 거였지. 근데 여기서 뭐해? 새로운 게 등장했지. 용액이 105g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105g 안에는 용질 더하기 용매가 다 있는 거지.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거기다가 포화용액이다. 포화용액이라는 건 이 용질과 용매의 관계가 용해도만큼 그 적절하게 비율로 돼 있다. 용해도에 따라서 돼 있다는 거지. 포화용액은 항상 용해도를 따른다는 거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었고, 자, 20도로 냉각한대. 오케이.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질량은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20도로 냉각해도 이거는 105g이고, 여기서 용질과 용매는 다 그램 수가 똑같겠지. 용매. 이건 바뀌지 않아. 냉각을 해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 가장 중요하다. 단에 다 있어, 정보가. 단 안 읽으면은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지. 자, 단, 질산, 칼륨의 용해도는 60도에서 110, 20도에서 32이다. 오케이. 자, 단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한번 봅시다. 질산칼륨의 용해도. 60도에서도 주는 거. 60도에서 110이래. 60도에서 110. 20도에서는 뭐래? 32. 자, 용해도를 보니까 60도에서는 용해도가 110이고 20도에서는 32인 거지. 자, 이걸 알았어. 자, 근데 우리가 용해도를 일단 쓸 수 있는 걸 보는 거야. 우리가 포화 용해에서 용해도를 쓸 수 있지. 왜? 용해도는 물 100g에 용질 110g이 녹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포화 용액인 거지.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율대로 합쳐봤어. 왜냐면 60도에서 우리가 이게 포화 용액인데 이게 합친 거잖아. 합친 거에 질량을 아니까 우리도 이걸 합쳐보는 거야. 합쳐보니까 210g이지. 근데 봤어. 105, 210?
절반이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용매와 용질은 항상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야 돼. 왜? 포화 용액이니까 용해도를 맞춘 만큼 질량으로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지. 아이고. 이게 왜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보면 210g이 들어있었는데 210g이 용해도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우리가는 절반을 가지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물이 얼마? 50g. 용질이 55g이 있던 거지. 그거를 용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몰랐던 용질과 용매의 양을 찾은 거야. 용질과 용매가 얼마야? 용질 55g, 용매 50g. 오케이. 물이 용매니까. 오케이. 됐지? 자, 그렇게 된 거야. 야, 이제 다 찾았다. 그러면, 자, 20도에서의 용해도를 보는 거야. 32지. 근데 우리가 용매를 얼마나 갖고 있었어? 이거는 100g에서 32가 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얼마 갖고 있었어? 50g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16g이야. 20도에서. 오케이. 자, 20도로 냉각했지. 여기서 50g이 있어. 근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뭐야? 16이야. 16이 녹을 수 있어. 나머지 못 녹지. 16을 빼면 55에서 16을 빼면 몇다? 39. 이 39가 못 녹기 때문에 이게 석출된다. 알겠지? 이 문제 굉장히 좀 복잡했어.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는 용매를 주고 용질도 주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용액 둘이 합친 거의 질량을 준 거야. 근데 둘이 합쳤을 때는 어떻게 파악하냐? 우리가 그쪽에 용해도를 알고 만약에 그게 포화용액이라면 무조건 그 용해도의 비율로 그 용매와 용질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금 용해도가 60도에서 110이었지. 그러면 물 100g에 질산칼륨 110g 이 비율로 들어있는 거야. 무조건 100대 110. 그치? 100대 110이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합쳐봤어. 그러면 210이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용액은 포화용액인데 105래. 그럼 절반씩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 절반씩. 비율을 맞추면서 가야 되니까 절반씩이지. 그러면 물 50g에 용질 55g이 들어있는 거지.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용질과 용매 파악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똑같이 30, 20도에서의 용해도를 보고 용매가 얼마였어? 50g이었지. 용매가 50g이기 때문에 여기 용해도의 절반만큼만 넣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용해도는 100g 기준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6g이 녹을 수 있지. 16g이 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55g에서 16g이 녹을 수 있고 나머지 못 녹는 39g이 석출이 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지? 문제가 좀 복잡해. 근데 이게 지금이야 복잡하지 나머지 되면 그냥 딱딱딱딱 풀리거든. 그래서 문제 밑에 1, 2, 3번을 한번 풀고 뒤에도 문제를 쭉 푼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말을 해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이걸 무조건 말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용해도 강의를 내가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용해도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파트고 집중을 해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 내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였어. 근데 이게 시간을 그만큼 많이 들인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집중해서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열 파트는 내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올려줄게. 이거를 먼저 듣고 이걸 풀 다음에 수요일날 가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게 과거에 아니구나. 아무튼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 강의를 먼저 월화 안에 듣고 문제를 다 풀어본 다음에 내가 수요일쯤에 열 쪽 강의를 올려주면 열 강의를 듣고 오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편 다 잘 듣고 오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고생했어.